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방송국으로 걸어오는데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날씨도 아주 좋고. 이제 우리가 사계절 중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가을이 어떻게 보면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죠? 여름과 겨울은 너무 덥고, 그죠? 그런 속에서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이 조금 보면은 좀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지난주에 보면은 뭐 영국이 40년 만에 최고의 물가 10% 상승을 하면서 뭐 하루에 240조가 날아갔죠.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 그 20%에서 19%면은 뭐 1% 차이밖에 안 되는데 그 나라의 GDP로 봐도 영국의 GDP가 올해 2022년 10월 기준으로 본다면은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이 한 4,600조가 됩니다. 그 중에서 69조 감세니까 크게 영향력은 없었는데도 이 영국의 그 뭡니까 환율 가치가 막 휴지처럼 된다고 난리를 폈죠, 그죠? 그건 결국 여러분들께서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좀 정치적인 색깔이 좀 강하지 않았나. 뭐 결국 이제 뭐 44일 만에 그죠 물러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왔습니다. 일단 영국도 고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정세를 잡았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급등했던 이유가 뭐냐면 약간 지금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그죠 유보적인 어떤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죠, 그죠? 사실 지금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물가가 너무 치솟게 되면은 통화 시스템이 무너지게 됩니다. 미국이라고 다를 바는 없거든요. 과거 이 통화 시스템에서 무너진 나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베네수엘라 같은 그 나라에서는 석유도 나고 부유하지만 이 돈 가치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터넷상에서 봤을 때 막 리어카에 그죠 돈을 한 거 실어서 뭐 하나의 물건을 바꾸는 그리고 또 뭐 그리스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그죠 좀 저 앞에 나가 보면은 로마라든지 다 이런 부분들이 통화 시스템에서 무너졌던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으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강경하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기가 먼저 살고 난 다음에 그죠?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뭐 다른 나라야 어떻든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상당히 무서웠는데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변한 거는 없지만은 목소리가 살짝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에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2% 이상의 그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이 종합 지수가 2%, 3%대 1% 이상 되는 이런 상승을 할 때는 뭐 상당한 호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가미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변한 건 없지만 일단 목소리 자체의 톤이 좀 달라졌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같은 이런 어떤 진행 부분들도 조금씩 완화되는 각 나라의 미국과 러시아가 그죠 이 같이 이제 무릎을 맞대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비춰지면서 시장은 당분간 조금은 좀 안정을 찾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잠깐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제 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그 앞주에 2주 동안에는 뭐 4일 동안 이제 시장이 만들어졌다면 이번 주에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상적인 시장이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흡족할 만큼의 수익 구조를 만드는 그런 어떤 흐름들은 약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지속적인 어떤 그 방향성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 시장은
죽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염두에 두시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항상 관심창에 두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짧게나마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월요일 날은 지금 보면은 한국정보통신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한국정보통신 애플페이 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요 부분이 이제 일정, 이 주가라는 거는 어떤 일정이 있거든요. 요 일정이 이제 11월 말이기 때문에 아직 조금 보면은 주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뭡니까? 그 살아있다. 그죠? 재료가 아직 조금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순환을 한단 말이에요. 지난주 목요일, 이번 주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도 보면은 많이 밀려있던 원전 관련한 종목들이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는 얘들이 조금 조정을 보게 되면 아직 11월 말이라는 어떤 그 기간적인 그 조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보다는 5일선을 깨고 이 21선을 오거나 그죠, 이렇게 할 때는 이 상한가를 쳤던 종목은 반드시 한번, 박자가 그랬죠. 3박자, 5박자, 요는 박자에서는 한 번 정도 최소한 뭐 10%의 어떤 슈팅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는 종목들을 관심창에 두시고 무조건 이렇게 막 매수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날 요 흐름이 개별 종목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주가의 환경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께서 항상 201분봉 하단부에서 해서 슈팅이 딱 나오는, 아침에 미리 슈팅이 나오면 이미 파동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의미가 없고요. 항상 매수 포인트는 여기서 제가 처음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할 때 진행해드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셔서 포지션을 잡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그날 움직였던 게 유니온 머터리얼즈인데, 이 유니온 머터리얼즈는 제가 여기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유니온 머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제 패권, 그죠? 서로 이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흐름들인데, 사실 이 중국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중국도 이제 이 시진핑 정부가 3번 그 연임을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황제 수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 미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불편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중국은 대만도 하나의 중국이다, 이런 어떤 입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의 푸틴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죠? 이 전쟁을 좋아하는, 물론 이제 그렇게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 전쟁의 어떤 그 신호탄을 자꾸 날리는 이런 어떤 지도자들의 우리 뭡니까? 인간을 보는 것은 하나의 물질로 보는, 그죠? 유물론적인 어떤 성향이 강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중국도 서로 팽팽히, 그죠? 이 중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히토류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 그죠? 반도체의 가장 기본 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반도체 수출 통제도 하고 계속 이런 사항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니온 머티리얼즈, 먼저 움직였던 동국 LNS, 또 유니온, 그죠?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이 그 대장을 바꾸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미중 갈등은 쉽게 좀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관심창에 두시고, 그죠? 흐름을 체크해보는 전략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또 이제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원익 P&A입니다. 그죠? 이제 이 뭐 폐배터리 하는 요런 얘기들은 이제 많이 이제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관련한 종목들도 MPC에서 자꾸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제가 이제 패션이다 하는 말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과거에는 폐배터리 얘가 안 움직였는데 왜 지금은 이게 움직이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물어보라, 순응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폐배터리 관련한 이런 종목들을 볼 때는 원익 P&A를 좀 보시는 것은 어떨까? 기술적으로 봐도 조만간 뭐 다음 주에는 또 한 번 더 기술적인 어떤 흐름들이 좀 밀린다 하더라도 한 번은 기술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화요일 날 이제 특징적이었던 것은 휴마시스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분 경쟁 관련해서 이제 그 주총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죠, 오후장에 이제 이 지분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공시가 살짝 나왔죠, 그죠? 그렇게 나오면서 이 주가를 이제 당겨 올렸는데, 이 지분 싸움은 여러분들 그 주가를 움직일 때 이
누가 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대주주가 가지고 있느냐, 뭐 소액주주가 가지고 있느냐, 그죠? 차이가 있겠지만 이 지분 싸움이라는 거는 주식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승리하기 때문에 그 화요일 날, 그죠? 오후장에 그와 같은 어떤 공시들이 나왔을 때 막 시장가로 전부 다 이렇게 잡아서 주가를 이렇게 당겨 올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 지금 보면은 아직 공식화된 건 없지만 지금 주가가 저렇게 이제 조정을 보고 있다라는 것은 또 비슷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것이 현실화됐을 때는 주가를 또 상승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항상 좀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포드 관련한 그죠, 이 뭐 배터리, 이 톱텍이라든지 GI텍이라든지 이 톱텍도 지금 이제 항상 이 톱텍이나 GI텍의 특징은 어떠냐면은 이 톱텍은 GI텍보다는 좀 얌전하게 움직이는 그런 패턴인데 시장에서 이 눌림목을 두 번 눌리고 세 번째 움직이지 않았지만 5일선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눌려놨을 때는 5일선을 살짝 눌리고 다시 장중 아침부터 막 이렇게 뛰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종목들은 보통 10시나 11시 반 또는 12시나 1시 사이에 탁 이렇게 201분 봉을 치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참고해서 보시는 전략이 좋고요. GI텍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 종목마다 다 성향이 다르거든요. 오늘 이제 그런 성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학습을 하실 텐데 얘는 어떠냐면은 시간에 잘 오릅니다. 그죠? 지금 보면 이 종목도 역시 시간에 장중 가만히 있다가 시간에 띄우고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 두 종목도 아직까지는 추세선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한번 관찰을 해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가 그죠? 화제가 났죠, 그죠? 그래서 이와 관련한 종목들, 뭐 인성정보라든지 지금 보면은 뭐 데이터 솔루션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인성정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역시 요즘 패턴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면은 이렇게 상한가를 치고 나면은 이 눌림의 자리를 과거에는 눌림을 아주 가볍게 잡고 다음 날 당기는 경우가 많았지만은 그 전 이후에 또 어떤 현상으로 바뀌어버렸냐면은 상한가를 치고 나서 눌림을 계속 이렇게 미는 이제 그 패턴이라는 것이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많이 바꿀 수가 있는 패턴들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썼던 패턴을 또 다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그동안에 상한가를 치고 주가가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해서 다음 날 뭐 10%의 상승이 나오거나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 개인들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상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따를 많이 했던 그 기준을 또 어떻게 바꿔버렸냐면은 상한가를 치고 나서 눌림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3번, 4번, 5번 이렇게 눌리다가 한번 짝대 양봉을 딱 이렇게 펼치는 이런 어떤 전략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한번 챙겨보시고 그죠? 지금 보면 뭐 줌 인터넷이다, 뭐 데이터 솔루션이다, 그죠? 컴텍 시스템이다 이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였는데 역시 그룹을 만들어 두고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다음 AD 테크놀로지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AD 테크놀로지도 보면은 상당히 지금 수급 상태가 이 짱대 양봉이 들어올 때 상당히 수급 상태가 좋았거든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 보셔야 되느냐면은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그죠? 이 종목들의 성향을 알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느냐면은 제가 호가창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호가창에서 그 움직이는 현란하게 움직이는 물량이 들어오면서 그 움직이는 형태가 있거든요. 거래량을 틔우면서 그런 어떤 보는 학습 능력을 자꾸 하게 되면은 저와 같은 형태의 종목이 나왔을 때 저런 종목들은 반드시 한 번 더 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종목을 무조건 밀린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주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어떤 형태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저와 같은 수급이 형성되었을 때 물량을 사서 물량을 확보해 두면은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하락장에서는 저렇게 하고도 저것이 매도일 수도 있고 매집일 수도 있고 또 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런 상태에서 다 매도를 해버리면은 파동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저 에너지가 있는 종목들은 관찰을 하면서 또다시
에너지를 분출해주는 물량이 들어오는 양봉이 터져 나오는 요럴 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규 종목 중에서 제가 이제 이 요즘은 잠깐만요. 요즘은 어떤 종목들이 많이 나오냐면은 2차 전지 시장이 좀 그죠? 움직일 때 2차 전지라든지 그죠? 이런 흐름들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뭐 그 원료 그죠? 리튬이라든지 이 양극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을 그죠? 결정하는 그런 종목인데 이 그 양극재 관련한 종목은 뭐 많이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있고 뭐 있는데 지금 이 탑머트리얼즈는 신규 종목인데 신규 종목인 거에 비해서 수급 상태가 상당히 좀 좋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탑머트리얼즈도 양극재 국내 탑5 안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기업이기 때문에 이 지금 이 신규 종목들은 매매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까다로운데 어떻게 보면은 까다로운 반면에 수익 상태가 상당히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찰을 요하는 그런 어떤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원자력 관련한 종목들 그죠? 한신기계라든지 그날은 뭐 G2파워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일진 파워라든지 우진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수주권이죠. 폴란드 수주권인데 이 폴란드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무기도 방산주들 그죠?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 폴란드에서 수주를 많이 해주는 이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 원자력도 이번에 그죠? 이 수주권으로 인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저런 어떤 형태를 갖췄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시장은 어떠냐면은 새로운 테마는 없고 그죠? 기존에 있는 테마가 저렇게 파동을 내고 쭉 이렇게 밀렸다. 그럼 뭡니까? 또 재료를 내면서 이렇게 수급을 조금 형성하고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뭐 이렇게 조금 움직여주는 사실 이 원자력 관련한 종목들도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바닥에서 얼굴을 내밀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그죠? 바닥에서 거래량을 틀고 짝대 양봉을 틀고 나오면은 이제 바닥은 찍었다. 그죠? 그럼 이제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죠?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약간의 추세 매매와 그죠? 또 약간 공격적이신 분들은 수급이 붙을 때 또 한번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금요일 날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요즘 신규주들이 그죠? 많이 나오는데 이 샤페론 관련해서 그죠? 이 샤페론이 움직이기 전에 무슨 종목이 많이 움직였냐면은 이 상장되기 전에 국전약품이 많이 움직였죠. 그죠? 이렇게 약간 짝짓기입니다. 이제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것은 뭐였냐면은 요즘 이제 신규 종목들이 하루하루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즈음에 같이 나왔던 그 신규 종목들이 같은 그룹을 형성을 많이 하더라고요. 샤페론, 그죠? 그다음 핀텔, 그리고 또 금요일 날 나왔던 플라즈맵, 이런 종목이 또 같이 그룹을 형성을 하고, 그죠? 또 이제 탑머트리얼즈는 탑머트리얼즈대로 또 이렇게 같이 나왔던 종목들이 좀 이렇게 흐름을 잡고 이렇게 지금 이제 그룹을 형성하는 이런 모습들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 이제 좀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참고하셔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께서 흐름을 지켜보고 좋은 수익 구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잠깐 화면 보시고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내용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배우실 내용은 뭐냐면, 주식의 성향이거든요. 이런 질문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주식은 패션이다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니까 많이 물어봤어요.
언제 급등주로 주가가 변하느냐. 이 주식이라는 거는 2,000개 주식의 성향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식은 세력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세력을 만나느냐. 기관을 만나느냐, 외인을 만나느냐, 아니면은 돈이 급한 세력을 만나서 빨리 수익 구조를 형성하려고 하는 세력을 만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그 주식이라는 것은 그러면 변하느냐? 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그 종목이 돌덩어리 같은 종목이었다 하더라도 주인이 바뀌게 되면은 가벼운 종목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그동안 가벼웠던 종목도 주인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종목은 무거운 종목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급등주로 변하는 첫 번째 요인은 뭐냐면 주가가 최소한 15,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보통 이래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은 주가가 뭐 도지형으로 그냥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죠? 추세를 뭐 조금 탔다가 뭐 조금 꼬꾸라졌다가 이런데 어느 날 이 주가가 최소한 15에서 20% 정도 이상 급등을 할 때 이 급등주의 흐름에서 그 급등주 대열에 끼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급등주는 상한가를 잘 만드는 그런 종목이 급등주거든요. 말 그대로 급등을 한다는 거예요. 매일 2%, 3%, 1%, 뭐 가다가 또 하루 1% 조정받고 이런 것은 급등주가 아니고요.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우량주라고 하잖아. 그죠? 우량주고 이 급등주는 단숨에, 그죠? 갑자기 상승해서 갑자기 뭐 그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바로 3,000만 원이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종목의 신호탄은 뭐다? 확실한 것은 30%. 최소한 15에서 20% 정도 주가가 딱 뛰고 올라올 때부터는 급등주로서 모습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호가창으로도 급등주를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있죠. 호가창으로도. 호가창은 현재가창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주식 투자하실 때 그 지금은 이제 제가 이거 시장이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살아있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죽어 있는 시장이잖아. 그죠? 시잖아. 그죠? 시기 때문에 이 호가창을 설명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이 호가창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호가의 그 호가창을 통해서 호가의 강도, 그죠? 그러니까 분봉과 호가창을 이렇게 딱 두고 보면은 분봉이 정배열로서 움직일 때 호가창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굉장히 가파르게 빨리 물량이 들어오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호가창을 보는 연습들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근데 이 호가창도 두꺼운 호가창이 있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면은 매수 매도를 꽉꽉 이렇게 많이 이렇게 놔둬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매도가 많고, 그죠? 매수가 적고 이러면은 뭐 그들이 매집을 한다. 매수가 많고 뭐 매도가 없으면 뭐 판다. 이것도 요즘은 안 맞아요. 그것도 이제 과거에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것을 또 역이용해서 위에서 매도 물량을 많이 이래 해놔도, 그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쿡쿡 잡아먹는 경우도 있고 이 밑에서 아무리 매수 물량을 많이 해놔도 그게 팔아먹지 않고 위에 걸 또 가는 경우도 있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그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에 딱 빠지면은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단 여기서 급등주라도 그레이드가 있단 말이에요. 급이 있단 말이에요. 급이. 그러면 이 그 돈을 많이 내가 거기서 이 오늘 하루라도 여기서 많은 돈을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호가창과 이것은 뭡니까? 돈을 뭐 많이 넣지 않고 그냥 재미로 할 수 있는 그런 호가창.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호가창이 두꺼우냐, 돈이 많이 들어와서 움직일 수 있는 게 두꺼우냐, 아니면은 그 호가창이 얇으냐 이렇거든요. 그럼 호가창이 두꺼운 것들은 매수 매도의 물량이 적어도 2억, 3억씩 콱콱콱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호가창이 얇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또 뭐 그런 쇼도 많이 합니다. 갑자기 팍 이렇게 쏟아내고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호가창들은 그렇게 리스크가 크진 않지만은 호가창이 얇은 것들이 있잖아요. 물량이 뭐 별로 없어요. 매도창에도 별로 뭐 200주, 300주. 근데도 막 호가가 후루후루 하니까 막 올라가잖아. 그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은 물량을 많이 사면 안 됩니다. 왜?
변동성이 크단 말이에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확 밀어버리면은 막 재수 없으면 여러 가도 팍 밀어버리고, 그죠? 지금 그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상한가가 들어갔던 종목 보면 마지막에 막 그냥 한 뭐 호가를 한 여러 가 정도 팍 밀었다가 당겨서 상한가를 만드는 그런 종목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등주는 실적과 연관성이 있나요? 이 얘기를 또 많이 하시던데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은 저건 좀 연관성이 없어요. 예. 실적이 좋다고 막 급등주가 되고 실적이 나쁘다고 급등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목요일 날인가요? 테슬라 그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매출 부분은 상승했는데도 주가는 빠졌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시장은 기대 심리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녀를 두고 계시잖아, 그죠? 그 자녀를 두고 있는데 얘가 늘 1등을 합니다. 예, 어떻게 1등을 합니까? 만점을 받아서 늘 1등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1등은 했지만 만점을 받지 못하고 9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약간 실망을 하잖아, 그죠? 이것처럼 그런데 그죠? 한 반에 60명인데 맨날 60등 하다가 그죠? 한 50등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이거 잘했다고 막 난리를 치죠. 똑같아요. 주식시장에서도 이 실적이 좋았던 그죠? 좋았던 종목은 자꾸 기대 심리가 크기 때문에 엄청난 기대 심리에 의해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막 이 주가 그렇지만은 그 실적이 별로 안 좋았던 종목들이 그죠? 항상 적자를 만년 적자를 하던 종목이 약간 조금 상승한 흑자로 돌아서는 어떤 이런 현상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흑자도 많지도 않아. 뭐 1억밖에 안 된다든지 5천만 원밖에 안 된다든지 이런데도 막 상한가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급등주는 여러분들이 막 급등하는 종목들을 실적을 따지잖아. 그죠? 그건 정말 어리석은 그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과 관련돼 있는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우량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 그 주가가 아무리 빠져도 그죠? 견딜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여러분들 뭐 좋은 종목이라 하시잖아, 그죠? 근데 이 급등주는 매력이 있죠, 그죠? 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이 여러분들께서 그 타이밍을 잘 맞추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레버리지를 가장 많이 써서 5달러 가지고 그죠? 1년 만에 400배의 수익을 얻은 주식 투자의 뭐 추세 매매의 아버지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미국의 투자자 제시 리버 모어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어떻게 이 지금 제시 리버 모어는 정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네에게 농사 지어서는 안 되겠다. 탈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가 뭐 얼마를 줬습니까? 5달러를 줬잖아요. 그 당시가 이 제시 리버 모어가 태어났던 시대가 1877년이라고. 그러면 14년, 14살 때니까 뭐 80년, 90년대, 그죠? 1890년대 5달러를 가지고. 그럼 그 5달러가 지금 환율로 치면은 7,000원이지만 이 돈을 계산해보면 한 1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100만 원을 가지고 1년 만에 400배를 불렸단 말이에요. 4억을 벌은 거죠. 지금 계산을 하면. 그리고 그 나이 52살에는 1억 달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총을 쏴서 자살했죠, 그죠? 뭐 울죠, 그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레버리지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래서 파생 상품을 좋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만약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베팅했다, 그러면 뭐 100배 정도 나오면 100억도 될 수 있고, 그게 거꾸로 되면 뭡니까? 자기 돈 다 날라가고 99억을 메워야 되고, 그죠? 이 똑같거든요. 레버리지라는 건 빚으로 사는 건데 이 급등주에서 이 레버리지를 잘 활용했을 때는 정말 대박이 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죠? 1,000만 원을 투자해서 그죠? 이 레버리지를 써서 그것을 한 20%만 까여도 어떻게 되느냐면은 금방 원금이 다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급등주는 그는 매력이 있다. 그런데 그 매력을 잘 활용하면은 제시 리버 모어 같은 그런 어떤 투자를
만들 수가, 투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뭐냐? 많이 배워야 되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셔야 되고 저는 아직도 시장에는 지금 제시 리버 모어가 썼던 100만 원 가지고 5달러 가지고 그저 1억 달러를 만든 그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냐? 정말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 돈이 많다고 뭡니까? 돈을 버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정말 시장을 많이 보고 그죠?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고 지금 흘러가는 제가 이거 주식은 패션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부분처럼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계속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뭐 제시리브 모어도 그렇고 이동평균수를 만든 그랜빌도 그렇고 그죠? 또 뭡니까? 상승 5파 엘리어트 파동을 만든 엘리어트도 그렇고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죠? 결국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좀 지나친 그죠? 자기 나름대로의 아집과 그죠? 이게 달릴 때는 약간 멈출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절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급등주는 그는 매력이 있지만 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 함부로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죠? 그 레버리지를 사용할 때도 자기 돈으로 하는 건 상관이 없죠. 할 때도 여러분들께서 그죠? 좀 신중하게 그죠? 이제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사실 이 급등주 같은 경우는 상승장 하락장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급등주는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 출발 지점을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뭐냐? 파동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끝물이냐? 이제 시작하는 거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급등주는 뭡니까? 파동만 잘 이해하시고 호가창만 잘 이해하시고 여기에 반드시 수급이 형성돼 있다는 그것만 딱 알게 되면은 저는 동방석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이 하루 거래 대금인데요. 왜 지금 시장이 그죠? 어려우냐? 왜 어렵냐면은 이 돈이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어디냐면은 이 코스닥 시장이거든요. 하루에 코스닥 시장이 5주씩 이래 들어와가지고는 돈을 못 벌어요. 이거는 돈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잣집에 가야만 뭐라도 하나 얻어먹잖아. 그죠? 부잣집 잔치집에 가야. 그처럼 이 돈이 최소한 코스닥 시장, 양 시장 따로따로 한 10조씩은 들어와야 시장이 조금 수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이 조금 움직임도 많고. 근데 요즘 시장은 어때요? 아침에 바다닥 움직였다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한두 종목 바다닥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 거래 대금이. 지금 코스닥 시장은 보면은 이 완전히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5조란 말이에요. 5조 정도 들어와 있죠. 지금 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래소 시장도 뭐 6조, 7조 이런데 이 거래소 시장도 저렇게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현상 유지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가를 어떻게 한다? 띄우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고. 지금 어떠냐면 미국 시장이 조금 올라가면 어때요? 아침에 조금 한 2%, 3% 골고루 이렇게 상승했다가 또 미국 시장 빠지면 어때요? 4%, 5% 쫙 빼버리고. 그러니까 이 계좌가 어떻게 되냐면 하루 조금 괜찮았다가 이제 보유 종목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죠? 하루 이제 좀 간 빨겠다가 그 다음 날 오면 계좌가 쑥 내려가고 이런 현상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 그죠? 그건 뭐냐면 아직까지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죠? 출발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이 종합지수도 지금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지금 이 코스피 지금 이 2200, 그죠? 지금 이 2200에 대한 그 기관과 개인들의 뭐 팽팽한 싸움, 그죠? 그 개인들은 더 내려갈 거다, 하방, 그죠? 기관들은 더 안 내려간다, 상방. 이렇게 이제 딱 잡아놨는데 아직까지 뭐 이 방향성에 대해서 개인들이 그죠? 주도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여기는 좀 지지는 할 것 같아요. 왜? 아직까지 지금 우리 시장에 돈이 들어오진 않지만 어느 선에서는 지키려고 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시장이 재미는 없지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이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 시장도 어느 라인에서는 좀 지지를 하려고 한다. 자, 그게 뭐냐면 자, 어제 보면은 이 그 다우 지수가 여기서 한 2포인트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도 바닥을 찍고 요만큼 상승을 했죠. 제가 요럴 때 뭐라고 했어요? 더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지금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요만큼 또 상승을 할 겁니다. 왜? 11월 8일 그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이 경제라는 거는 지금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왜 물러났습니까? 그 제가 감세 정책하고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왜? 그 뭐 1% 감세 정책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영국이 우리보다 한 더블 정도의 GDP가 높습니다. 우리는 한 2,500, 600 이런 정도 되는데 이번에 우리도 감세를 했습니다. 60조. 우리는 2% 넘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도 별 문제가 없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영국에서 그날 호들갑을 떨고 그런 것들은 정치 색깔이 좀 강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44일 만에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지금 이 주가라는 거는 이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다.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럼 11월 8일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이 조금 요래 갈 겁니다. 여기는 뚫지는 못하지만은 요는 한 32,000포인트까지 이렇게 갈 거라고. 내려오지 않고 올려놨기 때문에 또 조정 보고 요렇게 이런 식으로 요렇게 움직여 줄 거라고. 그러면 우리 시장도 어떻게 되느냐? 크게 가지는 못해도 이 미국 시장이 요는 어떤 한 32,000포인트까지 요 정도 이렇게 조정을 본다. 요 정도 상승을 한다.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면 또 꼬꾸러진다고요. 왜? 또 금리 인상 11월, 12월 계속 남아 있죠. 그죠? 그들이 전략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 시장도 크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줄 때 여러분들이 최근에 들어갔던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관리를 잘 못했다 하는 종목들은 좀 현금화를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제가 처음 그 시작할 때도 멘트를 날렸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금리 인상을 해서라도 자기들이 통화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할 것 같아요. 11월도 하고 12월도 하고 내년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요 정도의 어떤 반등을 주면서 이 주가라는 걸 한없이 이렇게 미는 게 아니거든요. 하락 반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는 또다시 어떻게 되느냐?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만큼 상승하는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포지션을 잘 잡아주는 그런 전략 좋습니다. 이 지금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거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수익이 위메드맥스는 37% 많이 나왔네요, 그죠? 키네마스트도 뭐 30%, 그죠?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맥스트도 좀 많이 나왔고, 그죠? 여기 한국종합기술도 이것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죠? 좀 쭉 보면은 뭐 그런 대로 그죠? 잘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이 OSP 같은 경우는 그날 그죠? 이건 좀 조금 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죠? 그날 물론 파동이 나와서 아침에 뭐 저점을 잡아서 한 번 더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계산하면 요런 정도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 많이 밀려 있잖아, 신규 종목, 그죠? 이 또 많이 밀려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또 관심이 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쭉 밀리면 한 번은 반동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한 번 반동이 나올 때 세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번 좀 지켜보시고 뭐 전체적으로 요는 어떤 수익 구조. 그래서 거의 보면은 그날 뭐 그 다음 날 화요일 뭐 이렇게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빨리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 그런 거 좀 참고를 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 그죠 좀 어떤 것들을 봐야 되나 이런 종목들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위더스 제약이죠, 그죠? 이게 금요일 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위더스 제약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보실 때 그죠 이 종목이 과가 무슨 과냐 과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테마 그죠 이 지금 얘가 말하고 있는 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테마가 뭐냐, 요점이 뭐냐. 그 얘는 뭡니까? 위더스 제약. 얘가 탈모잖아, 탈모. 그죠? 그럼 탈모가 처음에 움직일 때는 바이오니아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죠? 바이오니아가 안 움직이고 얼마 전에는 JW 신약이 조금 움직이고 또 지금은 뭡니까? 또 위더스 제약이 움직이고 이렇게 시장에서 어떻게 자꾸 변화를 주면서 움직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 강의하고 있는 이 그 주식은 패션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급등주를 찾아가는 거는 자꾸 패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시장이 좋을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더스 제약이 움직이면 바이오니아도 움직이고 JW 신약도 움직이고 막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지만 지금은 시장이 좋지가 않잖아요. 하락장이지 않습니까? 하락장에서는 하나밖에 안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대장이 움직인다고 해서 또 후발주자가 움직이느냐? 아니지요. 금요일 날도 보면은 재건 관련한 종목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재건 관련한 종목을 좀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데모를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는 뭡니까? 서암기계공업이 움직였잖아. 그죠?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밑에서 푹 빠져있던 애들이 또 이리 올라오고 이렇게 자꾸 바뀌어 간다고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도 걔들이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또 안 움직인 애가 누구냐 이거죠. 이제 또 서서히 또 식량이 또 바닥을 또 찍으면서 한번 반짝 이렇게 또 움직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지금 보면은 그 원자력 관련한 애들이 반짝 이렇게 움직이듯이 그날 또 원자력 관련한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서 대장이 누구였습니까? 한신기계였잖아. 한신기계가 항상 좀 대장 역할을 하면서 많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같이 움직여 주듯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뭐다? 항상 대장은 바뀔 수 있지만 강했던 종목이 어떻게 된다? 그죠? 또 나올 수가 있다. 그럼 지금 이런 애들은 뭐냐? 이런 지금 위더스 제약 같은 저런 종목들은 이 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뚫고 올라왔잖아요. 그럼 요 라인에서 올선에서 그죠? 여러분들께서 기준을 해보면서 트레이딩하는 거. 이 경동 인베스트먼트는 이게 요즘 보면은 원자재 관련한 거죠. 이건 티타늄이죠, 그죠? 티타늄 관련해서 이 지금 보면은 이 종목이 2연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경동 인베스트 같은 요런 종목의 흐름은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유사 패턴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금량이 그죠? 지금 여기 이제 차트로서는 지금 이제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금량이 2연상을 치고 나서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서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음봉으로 짧게 요래 있다가 한번 팍 때리잖아. 그죠? 제가 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키느냐면 100% 수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관심 있게 보시면은 어느 순간에 10%, 20%의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자, 이 수급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이 주가를 2연상을 만들 때는 왜 만들겠습니까? 주가를 띄워서, 그죠? 그들이 주가를 띄울 때는 뭐 하면서 띄우겠습니까? 팔기 위해서잖아요. 이 주식은 역시 우리도 지금 보면은 주식 투자를 하셔가지고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매도가 중요하듯이 선수들도 뭐가 중요하느냐면 매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매도를 잘해야 되느냐. 지금 금량 보세요. 5천 원에 시작해서 2만 원까지 와 있어도 뭐 만 원 밑으로 막 떨어져도 막 살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 주가를 이렇게 띄웠을 때 예를 들어 1,000원짜리를 10,000원짜리 띄웠는데도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만 원도 싸다고 막 달라붙을 때 이때 세력들은 성공하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주가를 띄울 때는 왜 띄우느냐? 팔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팔기 위해서. 내가 물량을 매집해놨던 것을 띄웠으니까 이 비싼 가격에 누군가가 받아주기를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팔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보세요. 어느 개업한 집 똑같습니다. 어느 집에서 신장 개업을 했어요. 보통 신장 개업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우미들 와가지고 그저 막 거기서 음악 틀어놓고 막 춤추고 난리를 치잖아요. 호객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호객 행위를. 와서 이제 뭐 음식도 먹어보고 물건도 사라고. 그러면 이 주식은 어떤 호객 행위를 하느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런단 말이에요. 분봉이. 가만히 있으면 팔립니까? 안 팔리잖아요. 누가 사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막 팍 쏟아면 어때요? 그 밑에 팍 쏟아질 때 누군가를 또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탁 올라가면 어때요? 누군가는 또 뭣도 모르고 잡는 사람이 있고 밑에 산 사람은 파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계속 파동을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 파동을 이용하시라는 겁니다. 그 파동을 이용하는 방법은 제가 여기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많이 가르쳐 드렸잖아. 그죠?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드렸고 그것은 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하셔야 되느냐? 1봉을 보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날 하루 보는 거는 1분봉을 보고 1분봉에서 올랐다 내렸다 이 사이클만 하루에 잘 타도요. 제 시리버 뭐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뭐냐면은 뭡니까? EM 플러스죠, 그죠? 자,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배터리입니다. 지금 얘도 지금 보세요. 여기 이 흐름에서
요렇게 올려놨죠. 윗꼬리를 달고. 무조건 윗꼬리를 달아놨다고 전부 다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얘가 이 거래량을 틀고 정비를 해놨기 때문에 요 진폭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이 진폭을. 왜? 그들이 지금 보세요. 뭐 거래량에도 거래량 아직 그죠? 아직 안 터졌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푹 쏟아지잖아요? 그럼 뭐죠? 감사합니다죠. 5일선. 그럼 또 거기 한번 잡아보라 이거죠. 잡아보면은 거기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거는 뭘 보고 하셔야 된다? 1분봉을 보고 하셔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한신기계, 그죠? 얘도 지금 보세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그죠? 자, 낙폭 대량 거래 올랐었습니다. 이제 그럼 얘는 뭐죠? 하락을 멈췄습니다. 이제 자, 하락을 멈췄으면 어떻게 해요? 하다못해 요렇게 요만큼이라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요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요렇게 그죠? 움직이게 되면은 충분히 여기서도 최소한의 10% 이상의 수익 구조는 아무리 못해도 남아 있다. 그죠? 똑같은 패턴으로 대동 스틸입니다. 자, 대창 스틸입니다. 죄송합니다. 대동 스틸은 그죠? 철강인데. 이 대창 스틸 같은 경우도 한신기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G2 파워가 그날 상한가를 쳤는데 왜 G2 파워를 하지 않느냐. 자, G2 파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써먹을 걸 다 써먹었잖아요. 무증해가지고 많이 상승해서 그날 G2 파워가 움직이니까 뭐가 또 같이 움직여졌죠? 공구어머니 같이 움직여졌죠. 그럼 뭐예요? 무증 테마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걔들은. 그러면 이미 시세를 분출했던 그와 같은 종목들은 한 번씩 낙폭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걔들이 다시 또 그 앞에처럼 그런 어떤 시세를 분출한다라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자, 이제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로보로보인데 이 로봇준대죠. 이 로보로보는 제가 오늘 왜 갔냐면은 아직 그 결정된 건 아니지만 삼성에서 EFT를 출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11월 달에.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제 펀드를 구성하는데 이제 그 펀드 종목에 이제 이게 항상 이제 로봇. 왜 로봇이냐면 삼성에서 이제 로봇 관련한 이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 모든 것을 무이나 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로보라든지 뭐 또 삼성이 또 가면 또 뭐 에브리봇이라든지 그죠? 저번에 암 뭐 할 때는 가온칩스라든지 이게 삼성과 이렇게 삼성 하면은 떠오르는 어떤 그런 그 종목들이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라 있어야 되겠죠. 그죠? 또 뭐 인수한다면 뭐 AD 칩스라든지 뭐 이렇게 그것들이 삼성과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주식 시장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인식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삼성 하면은 중소기업들 중에서 뭐가 인식되고 또 뭐 LG 하면은 또 이렇게 뭐가 인식되고 그죠? 애플카 하면은 이렇게 그것이 그들과 같이 어떤 시세를 발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이 주식 투자자들에게 인지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은 그런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는 가파르게 이렇게 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당장 막 이렇게 달려들기보다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죠? 여기에서 이제 바닥을 찍고 이렇게 이제 물론 여기서 더 강하게 딱 이렇게 분출을 해줘야 되겠지만은 약간 이제 추세선을 살려놨으니까 이제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그죠? 주식의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제시리브 모어의 그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죠? 단돈 100만 원으로 1년 만에 4억이 된다면 그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요? 그러나 거기에는 상당한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가 이제 보석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보석은 그냥 이렇게 빛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석이 자기의 어떤 50%를 깎아내어야만 상당한 빛이 납니다. 그러면 역시 여러분들도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제시리버 모어가 100만 원으로 1년 만에 4억을 만든 그런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제사를 깎는 그런 어떤 진행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는 욕심도 좀 줄여야 되고, 그죠? 상황 판단도 할 줄 알고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학습 능력이, 그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차분하게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공 투자의 제1인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